이게 다른 나라 같으면 나도 웃겠다. 그렇지만 올해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이라 이거는 웃기지도 않고 다만 괴이할 뿐이다. 기괴할 뿐이다 하는. 예, 한동훈 얘기가 나오고 이재명 얘기고 또 나옵니다. 한동훈, 이재명의 뇌물 역할극 웃기지 않고 괴이하다. 예, 뇌물 역할극 바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우리 방송을 직접 못 보신 분들이 또 적잖이 계실 테니까요. 뭐 매일매일 보시면 좋겠습니다만 어디 그렇습니까? 생업이 더 중요하실 텐데요. 예, 바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요약을 해 드리자면 이재명 당대표죠. 어제 신년에서 열렸던 첫 최고위원회 첫 최고위원회에서 끝날 때쯤 되니까 다시 이제 보통은 말을 안 하고 끝내는데 마지막에 자신이 또 발언을 했습니다. 거의 마이크 좀 잠깐만 이렇게 좀 올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자 지금 이게 무슨 소리죠? 저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이재명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하나 다들 이렇게 귀를 쫑긋 세울 거 아닙니까?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안 납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주의를 딱 자기한테 집중을 시킨 것이죠. 그리고 한 2, 30초간 뜸을 들이더니 바로 이거 김남국 의원이 뇌물 돈 받는 소리 아닙니까? 라고 이제 짐짓 눈을 친 겁니다. 저쪽에 김남국 의원이 있으니까 이거 김남국 의원이 또 김남국은 뭡니까 나이가 40대에다가 결혼도 안 하고 이제 좀 만만했겠죠. 예, 다른 의원들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김남국 의원이 이거 돈 받는 소리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이재명 대표가 이제 농담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제 파한대소 폭소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김남국도 그제서야 이 사태를 파악하고 맞습니다. 부스럭부스럭 하는 소리가 나네요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바로 한동훈 장관이 뭡니까 마포의 노웅래 의원을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서 이제 체포동의안 가결 직전에 왜 노웅래 의원을 체포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설명, 이거는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동훈이 뭐 그런 거 없이 이렇게 나서는 걸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왜 검찰이 체포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동훈이 나서기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한 장관이 이러이러한 거기 때문에 체포를 해야 될 일은 차고 넘친다. 그러고 바로 녹취록을 얘기를 했죠. 바로 뭐 지난번에 주시고 또 뭘 주시나 하는 고스란히 녹음이 된 노웅래 의원 목소리 그리고 부스럭부스럭 하는 돈다발을 건네는 소리 이런 것들이 다 너무나 명징하게 녹취록에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체포는 당연합니다. 라고 한동훈 장관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 본회의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바로 그것을 비아냥거리는 투로 이재명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거 김남국 의원 돈 받는 소리가 아닙니까? 부스럭부스럭 저기 이상한 소리가 나한테는 들리던데 라고 비아냥거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바로 이 돈봉투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을 한 이재명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어제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이 이제 매일매일 도어 스태핑은 아니지만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기자들이 궁금해할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대해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음에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남국, 김성환 이런 의원님들과 뇌물 역할극 같은 거 한 거 말하는 거냐라고 되물었죠. 네. 되물었죠. 그러니까 제가 유머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게 웃긴 유머입니까? 국민들이 이것을 보고 정말 웃으셨겠습니까? 먼 옛날 이야기나 먼 나라 이야기면 웃을 수가 있겠지만 바로 우리나라 2023년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도 웃기지 않습니다. 그냥 괴이할 뿐입니다.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참 괴이하다. 참 아주 기괴하고 어이가 없다 하는 얘기죠.
야당 대표 이재명에서 이런 역할극을 그것도 최고위원회에서 뭐 부스럭부스럭 소리 그다음에 이거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김남국 의원이 돈 받는 소리 아닌가요? 네, 이걸 보고 뇌물 역할극이라고 딱 규정을 하고 정말 이게 다른 나라 같으면 나도 웃겠다. 그렇지만 올해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이라 이거는 웃기지도 않고 다만 괴이할 뿐이다, 기괴할 뿐이다 하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네. 또 기자들이 요건 좀 다른 사안입니다만 야권이 즉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추진을 시사하면서 검찰의 수사 불균형 문제를 지적한 데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전혀 상관없는 사건입니다. 그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철저하게 수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그것은 아주 명료하게 처리될 것으로 생각한다 하는 얘기를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서 기자와 나눈 대담입니다. 네. 뇌물 역할극 참 웃기지도 않고 괴이하다 하는 얘기를 글쎄요. 이거는 뇌물 역할극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바로 즉석에서 꺼낸 얘기는 아니고 분명히 이제 차 안에서 가다가 기자들이 되게 그렇습니다. 장관이나 정치인들이 어디 국회를 간다 또 이 법무부는 법무부, 기재부는 기재부에 딱 내리면 기자들이 지금 몇 명이 와 있습니다라는 것은 다 대부분 다 전화로 알려드립니다. 장관님 지금 여기에 기자들이 몇 명이 있는데요. 차에서 내리시면 아마 질문을 할 것 같은데 보고를 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알았습니다라고 기자들이 분명히 무엇을 묻을 것이다 라고 하면은 나름대로 이 답변을 머릿속에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뇌물 역할극이라는 것이 바로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딱 그것은 이 당대표 이재명이 의원들 서너 명을 갖고 뇌물 역할극을 한 것이다 라는 워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야 저런 말이 어떻게 즉흥적으로 저런 말이 나오지 라고 하는데 저는 뭐 오랫동안 또 취재를 한 그런 취재 기자였으니까 바로 이런 것들은 그 직원들이 여기에 기자들이 몇 명이 나왔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상황에 이것은 뭐 답변을 일일이 자기가 쓸 필요는 없죠. 주요 키워드만 한두 개 딱 머릿속만 넣으면은 뇌물 역할극이다라는 아주 우리가 보기에도 딱 떨어지는 그런 워딩이 그래서 나온 거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이재명이 1월 2일 어제였죠. 신년회를 윤 대통령이 각계 인사들 이전에 청운동에 있는 청와대에서 영빈관에서 각계 인사들 모시고 이제 신년회를 합니다. 이건 뭐 매년 하는 거니까요. 이재명이 여기에는 안 가고 문재인을 만나러 양산을 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양산. 그렇죠? 네. 신년회를 안 가고 또 저 밑에 있는 양산까지 문재인을 찾아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얘기가 민주주의 후퇴 우려가 공감되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거는 문재인이 얘기를 한 건데요. 민주주의가 후퇴한 거에 대한 우려가 있다 하는 얘기인데요. 저거는 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입에서 나올 얘기는 아니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게 누구 때 가장 심했습니까? 아까 수치로 말씀드렸죠. 국정 지지도의 그 괴리 격차가 YS 때 39%에서 저 문재인 때 무려 85%까지 벌어졌다라는 게 그 수치가 증명이 됩니다. 국민을 완전히 둘로 갈아치고 또 민주주의가 후퇴가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울산시장 대표적인 것이죠. 울산시장에 자신의 그 친한 친구인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같이 울산시장에서 경쟁을 했던 김기현, 지금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던 김기현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청와대 7개 국실이 조직적으로 사전에 개입을 했다라고 해서 공소장에 거기에 다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뭐 머릿속에서 이렇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공소장, 울산시장 청와대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그거는 지금 이제 상당히 좀 더디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재명 관련 그것이 아무래도 우선순위가 돼야 될 테니까요. 거기에 공소장이 문재인 이름이 무려 20몇 번 나오고 청와대 7개 국실이 조직적으로 했던 그 행태가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민주주의 후퇴는 누가 시켰는지는 우리는 자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관할하고 있는 청와대의 7개 국과 실이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다. 예, 이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네. 지금도 저리 쇼하는 거 보면은 참, 예, 국민이, 예, 얼굴이 팔리는 일이죠. 라고 던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그 입에서 민주주의를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민주주의가 후퇴되는 그런 것을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예, 저거는 최소한도 문재인과 이재명 입에서는 나올 워딩은 저는 아니라고 예, 판단이 됩니다. 예, 이재명의 신년의 불참 이것을 보고 또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거 분명히 신년회에 초대를 받았을 텐데 왜 안 갔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몰랐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죠. 몰랐다. 예, 바로 최고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로부터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여야 영수회담을 재차 요청했었는데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을 위반한 이유가 궁금하다.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년 인사회를 초대했다고요? 나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라고 마치 전혀 몰랐듯이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 사람하고 인사를 하는데 저를 오라고 했다라고 되물었다. 정부에서 이 대표를 초청했지만 이재명은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분명히 초대를 안 했을 리는 없죠. 그렇지만 이재명은 그래요? 나는 초대 못 받았는데요? 라고 이제 눅을 친 건데 바로 이재명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천준호라고 있습니다. 천준호. 저 서울의 강북구가 지역구일 텐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달 22일 신년 인사에 관련해 행안부로부터 초청 이메일로 접수됐다. 22일 2시에 들어왔는데 6시까지 회신을 달라고 했다. 오늘 예정되어 있는 일정이 있어서 참석이 불가능하다고 내가 회신을 했다. 예, 그러니까 내가 회신을 오늘 이재명 대표는 거기 못 간다고 회신을 했기 때문에 굳이 보고할 필요가 없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지만 또 다만 안타까운 것은 야당 지도부를 초청하면서 전화 한 통 없이 이메일 한 통 띡 덜렁 보내는 초청 방식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재명의 비서실장 천준호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전화는 그래도 최소한도 뭐 비서실장이라든가 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는 해야 야당 그 당수 대표를 예우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메일 한 통 띡 보내는 초청 방식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불쾌하다는 얘기입니다. 불쾌해서 사실은 니들이 하는 신년 인사는 안 간다 하는 얘기죠. 예, 안 간다. 대신에 저 문재인을 만나러 우리는 양산을 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바로 제가 서두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 쪽난 국민, 네, 정치 성향이 다르면 아예 밥도 먹기 싫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딱 떨어지는 것이죠. 신년에 가면은 이제 가벼운 다가회와 덕담하는 자리 아닙니까? 정치 성향이 다르면, 즉 당이 서로 달라서 대선에서 으르렁거렸던 사람하고는 밥도 먹기 싫다라고 하는, 예, 앞서 제가 이슈 1에서 예, 제가 아주 강조를 했던 두 쪽난 국민 얘기에 바로 지금 딱 떨어지는 얘기입니다. 예, 초대를 했어도 이재명의 비서실장이 에휴 저런 데는 안 간다라고 지가 이재명이 보고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이재명이 보고도 안 하고 저런 신년에는 우리는 안 간다. 예, 이게 바로 두 쪽난 정치판 아니면 뭐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 누가 더 잘못이 있는지 뭐 이것을 굳이 제가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어느 때보다도 이 정치 양극화 이게 심해졌다라는 것은 수치로 지금 딱 나오죠. YS 39, DJ 48, 노무현이 62, 문재인 5년 때는 무려 85%포인트로 이게 엄청나게 격차가 괴리가 생겼다. 그러니까 완전히 대한민국이 좌우로 두 쪽이 나게 생겼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메일로 보내지 그러면 꽃감으로 모셔라는 얘기냐 우리 진영준님. 네. 네, 진영님 빙고 자주 오세요 라고. 예, 진영준님이 오늘 아마 처음 제가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요. 예, 아주 그렇습니다. 왕 애청자가 될 그런 벌써 이 첫날에 활약을 보여주고 계시네요. 메일로 보내지 그러면 꽃감으로 모셔라는 얘기냐. 예. 이승님 결근 마시고 자주 오십시오. 봉화구초님, 네, 이승님, 진영준님, 네,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 네, 좋습니다. 예. 처음이란 말이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설레임을 담고 있는 말이니까요. 처음 들어오신 분에게 더 제가 각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갈라치기 달인들이네요. 도희님. 이재명 이젠 귀에 병이 날 지경입니다. 봉화구청장님. 네. 평일 오전 11시 아시아투데이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 금비 스패너님이 열심히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까 금비님 또 해가님 또 꽃영감님 네, 말씀을 드렸죠. 중간쯤 들어오신 분들은 우리 스패너님의 이 부탁대로 좋아요를 꾹꾹 눌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들어오신 시청자 여러분이 계시거나 깜빡 잊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를 같이 눌러봐 주시는 게 지금 저를 가장 쉽고도 확실하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여러분 꾹꾹 눌러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이슈 이 정도로 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로 들어가기 전에 만평을 살펴봐야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긁어 부스럼이네요. 부스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네. 이재명 괴이하네 한동훈. 예, 제가 지금 이슈 2에서 다룬 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잘 표현을 했죠. 어처구니가 없네. 이재명 괴이하네 한동훈. 농내 바로 체포 동의안이 부결이 됐는데요. 긁어 부스럭. 예, 저게 돈 건네는 소리인데 참 저걸 역할극을 하다니 저것도 당대표라는 사람이 참 괴이하다라는 한동훈의 오늘 이 논평, 촌평이죠, 촌평. 촌평이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이 만평이었습니다. 만평 하나 더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네, 경제 위기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네요.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요새 중꺾마음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한 글자씩 딴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의 마음, 중꺾마.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꺾이지 않는 그런 열성과 노력으로 하면은 뭐 경제 위기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제가 논평을 해드립니다. 새해는 경제 중꺾마, 경제도 그렇고 아까 정말 넘어올 수 없는 협곡에 빠진 한국 정치 양극화 이것도 글쎄요 슬기로운 정치인 여러 명이 같이 힘을 모으고 우리 국민들이 뒤를 받쳐주면은 저는 뭐 충분히 넘을 수 있는 그런 협곡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씩 더 나가는 거니까요. 네.